이거구나. 예. 잘 들리죠? 자, 지금부터 포스트 코로나 영화 산업 정상화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토론회 제목은 우리들의 모든 순간에 영화가 있었다. 돌이켜보시면은, 우리들이 살아온 모든 대목대목마다 영화의 추억이 있고 극장의 추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극장 보고 나서 연인이나 또 친구랑 데이트하거나 가족들과 함께 이웃에 있는 식당, 분식점, 커피숍, 가게에 들렸던 그런 또 즐거운 추억들이 있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방역당국의 거리두기 지침으로 인하여 온라인 비대면 토론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토론 참여자분들이 각각 국회 영상회의실, 영화진흥위원회 영상회의실에서 접속하고 있습니다. 제한된 상황임에도 많은 관심을 갖고 유튜브로 함께 해주시고 있는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인사 후에 본격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 토론회를 마련해 주신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당 더불어민주당 간사이시고 우리 문화정책, 문화예술정책에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하고 계신 박정 간사님의 환영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의사항을 듣고도 잊어버렸어. 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남북 정상회담과 남북미 정상회동이 열린 판문점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파주시 국회의원 박정입니다. 문체위에선 여당 간사를 맡고 있고요. 우리 존경하는 최영두 의원님과는 여러 가지 당은 다르지만 생각하는 것이 비슷하고 또 문화예술, 체육에 대한 애정만큼은 서로 어느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아서 이런 자리를 함께하게 됐습니다. 오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최영두 의원님이 사실은 주최하신 건데요. 우리 영화진흥위원회와 함께 포스트 코로나 영화 산업 정상화를 위한 토론회를 열게 되었습니다. 조금 전에 최영두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들의 모든 순간에 영화가 있었다라고 하셨는데 그 모든 순간이라는 것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 특히 저는 어릴 때 스타워즈라든지 이런 영화를 보면서 정말로 미래가 어떤 세계일까 궁금했는데 점점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모든 일상이 정말로 긴밀히 영화와 연결돼 있죠. 그래서 오늘 토론회는 이에 따라서 다양한 이야기가 나올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함께 자리를 해주신 우리 영진이의 김영진 위원장님. 제 리듬이 좋았죠? 영진이의 김영진 위원장님. 네. 그리고 오늘 자장을 맡아주실 최재원 영진이 부위원장님. 그리고 발제를 해주신 조희영 교수님. 그리고 토론을 맡아주실 천혜경 대표님과 조성진 상무님, 최정화 대표님, 고정민 교수님께 정말 깊은 감사를 드리고 우리 영화 산업에 대해서 좋은 또 많은 이야기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코로나19 상황이기 때문에 현장이 아닌 온라인으로 함께하고 계신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언론 보도에서도 많이 나왔지만 코로나19로 인해서 전례 없는 영화계의 불황을 맞고 있습니다. 지난해 국내 영화관 관객 수는 전년 대비 73.7% 감소한 5,952명만이 영화관을 찾으셨고요. 영화관 매출액은 전년 대비 73.7%가 감소하는 등 제작부터 배급, 상영까지 영화 산업 전반에 있어서 너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그동안 우리 영화계의 노력에 대한 보답도 있었습니다. 기생충에 이어서 미나리에 출연하신 윤여정 배우님을 비롯한 많은 분들이 해외에서 그 역량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자신의 위치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해 주신 우리 영화인들의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 번 감사드립니다. 지금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우리 영화 산업의 기반이 무너지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모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지난해 담보력이 부족한 영세 영화업계를 지원하는 법안, 그리고 단기적으로 영화발전기금 안정화를 위한 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영업계 지원 법안은 상임위를 통과해서 지금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인데요. 큰 어려움 없이 본회의에서도 통과될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화산업 발전을 위해서 우리 존경하는 최영두 의원님과 최선을 다할 것을 여러분들에게 맹세하겠습니다. 한편 영화계에 대한 불공정에 대한 문제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영화계가 서로 상생하고 돕고 생존해서 더 좋은 작품을 만들어서 전 세계에 우리나라의 문화의 우수성을 알리고 그리고 또 많은 위로와 기쁨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나오는 말씀들은 경청해서 정말로 추가 지원이나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적극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힘을 냅시다. 고맙습니다. 네, 최형두 제 차례인데 오늘 사실 이 자리에는 안 계시지만 우리 이 영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영화산업 정상화 토론회를 격려하고 해주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축사를 보내오셨습니다. 이 축사는 책자에 실려 있는데 제가 보여드리면은 우선에 박병석 국회의장님이 있고요. 그다음에 여당의 원내대표신 윤호중 원내대표님, 그다음에 우리 야당 제1야당의 김기현 원내대표님 그리고 권한대행님 당 대표 권한대행입니다. 그다음에 우리 도종환 문화체육부 장관을 지내시고 지금 우리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이신 그 유명한 도종환 위원장님 그리고 영화산업에 남다른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저희가 늘督促하고 있습니다. 우리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님의 축사가 실려 있고 이분들 축사하시면서 이제 우리 영화산업에 대해서 한 번 더 살펴보실 기회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박정 간사님 계시니까 저도 그렇고 해서 영화산업 정상화를 위해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 포스트 코로나 영화산업 정상화 토론회, 이 영화되면서 영화산업이 바로 우리 극장산업이 팬데믹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었죠. 왜냐하면은 집합 금지에 해당돼서 영화관에서 영화를 제대로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장기화되면서 영화산업, 극장산업이 많은 사람을 고용하고 또 인근에 또 우리 영화산업의 큰 수익원이기도 했는데 이게 지금 위기 상황에 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제 OTT라든가 새로운 어떤 매체의 새로운 어떤 그 미디어의 등장으로 이제는 극장의 개봉을 선택하는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코로나 상황에서 관객 수가 적어지니까 극장에 개봉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고민하는 제작사, 배급사가 생기고 이 부분이 이제 문제인 것은 이게 영화 산업의 문제일 뿐 아니라 바로 이 극장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우리 구도심들, 도심의 상권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오늘 토론의 또 다른 초점입니다. 제가 제 지역구이기도 하고 제가 자랐던 대한민국 민주화 산업화 요람 지중해 도시 마산 하포의 경우를 보자면은 제가 자랄 때는 한때는 인구가 60만에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그 도심에 시민극장, 강남극장, 중앙극장, 3.15 해관 뭐 이래가지고 개봉관이 한 서너 개, 네댓 개 되었었는데 개봉관 할 때는 도심이 이미 흩어졌습니다. 그래서 한때 이 창동이라는 동네가 명동보다 더 붐빈다고 할 정도로 실제로 부동산 가격도 높았고요. 그런 추억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순간, 그 추억의 순간에 이 영화가 있었고 그 개봉관이 있었고 그런 즐거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19로 영화 산업이 위기를 맞고 있고 특히나 극장가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극장가의 위기는 전통 상권, 우도심의 주변 상가, 지역 상권의 위기로 번지고 있습니다. 극장은 관객이 전년 대비 74%, 매출액은 73%까지 급감했습니다. 한국 영화 산업 매출액 전체도 전년 대비 58% 수준으로 그쳤습니다. 미나리까지 이어서 오스카에 빛나는 대한민국 영화가 지금 정작 이 코로나 때문에 내부적으로는 심각한 위기 상황에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 극장의 위기가 주변 지역 상권의 위기로까지 번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지역에서 많은 분들이 주문을 하십니다. 극장을 하나 좀 멀티플렉스를 우리 창동이나 구도심에 하나 지어달라 이렇게 요청하십니다. 그래서 극장 관계자에 물어보니까 지금 있는 극장도 개봉작이 뭐 이렇게 개봉이 지연된다거나 개봉을 꺼린다거나 이래가지고 어려운 상황이라는 이야기를 듣고서 이 지금 토론회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영화 산업을 살리고 우리 문화를 살릴 뿐 아니라 지역 상권을 이 코로나 시대에 직격탄을 맞은 지역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도 극장, 우리 영화가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토론회에 앞서서 서울과 창원에 있는 대학 커뮤니티를 상대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결과 코로나 이전에는 극장을 자주 혹은 주기적으로 방문했다는 응답자가 전체 60% 가게 되었습니다. 극장을 찾았던 관객의 85% 이상이 관 내외에서 소비를 많이 했습니다. 응답자의 66%가 평균 3만 원까지 지출했습니다. 한 7%가 3만에서 5만 원까지. 그리고 3% 정도는 5만 원 이상까지 지출했습니다. 결국 영화관으로 오면 영화를 볼 뿐 아니라 영화관 내에서 팝콘도 사 먹기도 하지만 인근의 떡볶이집, 분식집, 식당, 카페, 옷가게, 그러니까 이어지는 또 맥주집까지 이어지는 이런 과감한 수요로 번졌는데 이 수요까지 사라진 겁니다. 그래서 이 극장 주변에서 이루어진 이 소비가 사라지면서 극장 위기가 지역 상권의 위기로 이어졌다는 것으로 짐작됩니다. 그래서 극장은 비단 지역 상권의 중추일 뿐 아니라 우리의 산업, 특히 우리 자랑스러운 우리 영화 산업을 발전시키는 큰 발판이었습니다. 이 극장이 위기인 상황입니다. 이 위기의 상황을 우리 존경하는 박정 간사님과 함께 또 영진이의 위원장님, 부위원장님 그리고 전문가들 의견을 모시고 어떻게 살릴 수 있을 것인가. 좀 희망적인 것은 우리 설문조사에 따르면은 코로나19 상황이 개선될 때는 극장을 다시 찾고 싶다고 밝힌 응답자가 무려 91%에 해당합니다. 이런 많은 사람들이 영화에 대한 기억, 그리고 영화관을 통해서만 누릴 수 있는 영화에 대한 특별한 어떤 감회 같은 것이 여전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토론회가 마련된 만큼 앞으로 영화진흥위원회 그리고 영화산업계 그리고 극장산업계와 함께 우리 영화를 통해서 그 즐거운 순간을 영원히 간직할 수 있도록 또 우리 지역 상권이 코로나로 특히나 어려워진 지역 상권이 다시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래서 제가 자랐던 마산 같은 경우에 그 창동이라든가 구도심의 번영이 다시 올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주간측 인사 말씀입니다. 영진이의 김영진 위원장님께서 오늘 또 말씀하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장 김영진입니다. 최영두 박정 의원님 말씀처럼 한국영화 국제적 위상이 어느 때보다 높아진 이때지만 이 영화의 위기는 그 어느 때보다 깊고 어둡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극장 플랫폼이 고사 직전에 몰린 사이에 덩달아 연쇄적으로 신작 개봉이 줄줄이 연기되고 제작 중단과 투자 위축의 악순환 굴레에 갇혀버렸습니다. 영화산업 각 분야 종사자들은 생존을 위해 분투하며 창작 동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렇듯 재난에 처한 한국영화 산업의 위기 상황에 공감하며 절실한 해결책 마련을 위한 자리를 제안해 주신 최영두, 박정 두 위원님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뜻깊은 논의가 오갈 수 있도록 귀중한 시간을 내주신 발제자 및 토론자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귀한 제언들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한국영화는 지난 100년간 여러 차례 위기를 겪으면서도 관객들의 애정으로 성장하고 숱한 영화인들의 헌신으로 꽃피울 수 있었습니다. 다시금 우리 영화가 국경과 문화를 관통하여 사랑받는 순간을 맞이할 수 있도록 모든 분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영상 축사 순서입니다. 아까 지면으로 잠깐 보여드렸습니다만 오늘 이 행사를 축하해주고 또 한국 영화 극장 산업 그리고 지역 상권의 활성화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 주시고 축사를 해주신 장관님 그리고 위원장님 여야 원내 대표님들 축사를 그리고 또 한편은 또 한 분 더 있습니다. 특별한 분이 있습니다. 요즘 그 한때 최근에 종영된 빈센조에서 나왔던 그 여주인공이 있습니다. 이분이 바로 제 지속과 마산 출신의 영화배우 김여진 씨입니다. 이 김여진 씨가 빈센조 시청률을 엄청 올렸었죠. 그분 역시도 우리의 모든 순간에 영화가 있었고 바로 그 때문에 이 영화 산업에 진출하셨던 분입니다. 그분 축사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해운대 국제시장을 연출하신 윤재균 감독님도 오늘 토론회에 많은 관심을 갖고 축하 말씀을 영상으로 전해 오셨습니다. 네, 그럼 잠시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황희입니다. 오늘 위기에 처한 영화산업과 극장업계의 현재를 진단하고 미래를 논의하는 장이 열리는 것은 매우 뜻깊은 일입니다. 업계의 고통에 공감하며 대응책 마련에 앞장서 주신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정우 의원님, 최영두 의원님, 그리고 영화진흥위원회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함께 머리를 맞대고 위기 극복을 위한 지혜를 나눠주실 발제자, 토론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지난해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에 이어 올해는 미나리 윤여정 배우가 아카데미 여우조연상을 수상하면서 우리 영화산업은 세계인의 주목을 끌었습니다. 연이은 영화계의 낭보에도 불구하고 영화관을 찾는 관객은 여전히 많지 않습니다. 비대면 문화가 보편화됨에 따라 관객들이 콘텐츠를 소비하는 방식 또한 달라졌습니다. 영화산업과 극장업계의 미래에 대한 불안의 목소리도 나날이 커지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인터넷이 처음 등장했던 시절 모두가 종이매체의 멸종을 우려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종이책이나 종이매체를 선호합니다. 영화도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극장에서의 영화적 체험은 우리의 일상에서 매우 소중하고 특별한 순간들입니다. 거대한 스크린 앞에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영화를 보면서 느끼는 감동은 다른 무엇과도 대체할 수 없는 교감과 연대를 실감케 합니다. 극장과 영화에 대한 우리의 사랑은 결코 줄어들거나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코로나19 이후 시대를 살아가야 할 우리에게 영화산업과 극장업계의 미래에 대한 고민은 한마음 한뜻으로 나눠야 할 우리 모두의 숙제입니다. 오늘은 앞으로 이어지는 토론의 시작을 알리는 첫 번째 자리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여러분의 고견을 귀 기울여 듣고 상영관 위주의 산업 생태계 보고는 물론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와 같은 새로운 기회 또한 놓치지 않겠습니다. 보는 영화에서 체험하는 영화로 변해가는 흐름에 맞춰 한국 영화산업이 더욱 경쟁력을 가지고 주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고 또 지원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노력이 빛나는 성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 또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한국 영화를 사랑해 주시는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윤호중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영화산업 정상화 토론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토론회 준비를 위해 애써주신 박정우 의원님, 최영두 의원님, 그리고 김영진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장님과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는 우리 영화산업계의 많은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관객과 매출액, 종사자 수 감소 등으로 기획, 제작, 유통 등 전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기 속에서도 한국 영화계는 세계 무대에서 경쟁력을 입증하며 국제적 위상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영화 산업이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고 여러분의 땀과 눈물에 보답하기 위해 국회도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효과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함은 물론 필요한 지원도 아끼지 않겠습니다. 다시 한번 토론회 개최를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김기현 의원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영화산업 정상화 토론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뜻깊은 자리 마련해 주신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님, 더불어민주당 박정 간사님, 김영진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장님과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로 문화예술은 대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영화시장 전체 극장 관객 수와 매출액은 2000년대 초반 수준으로 급감했습니다. 문화생활 기반 시설인 극장이 문을 닫게 되면
주변 상권에 타격을 주는 것은 물론이고 국민들은 당연한 문화조차 향유하기가 쉽지 않게 됩니다. 한국 영화는 질곡 많은 우리 현대사 그 자체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세계인이 즐기는 컨텐츠로 우뚝 섰습니다. 한 예로 최근 영화 미나리는 세계 영화제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으면서 한류의 세계화를 이끌었습니다. 코로나로 지친 국민들에게 큰 자부심과 기쁨을 안겨줬습니다. 한국 영화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영화 산업계와 정부 간의 전방위적 협력과 노력이 절실한 때입니다. 단기적으로는 극장 등에 대한 영화 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지원이 필요할 것이고 장기적으로는 팬데믹 이후 변화된 문화 생태계 속에서 한국 영화가 성공 신화를 계속 써나갈 수 있도록 중지를 모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회를 통해 함께 그런 지혜를 모을 수 있게 되기를 바라며 우리 국민의힘은 대한민국 영화산업계를 힘껏 응원하고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배우 김여주입니다. 반갑습니다. 2020년 그리고 2021년 한국 영화계에는 참 기쁜 소식이 많았었습니다. 영화 기생충이 세계 유수의 영화제에서 많은 상을 받았었고요. 마지막엔 아카데미 영화제에서 사관왕을 이루면서 정말 많은 국민들에게 큰 기쁨을 줬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또 어떤가요? 너무나 존경하는 윤여정 선생님께서 아카데미 영화제에서 여우조연상을 받으셨죠. 참 후배들에겐 큰 기쁨이었는데 오래 기뻐할 수는 없었습니다. 한국 영화계가 너무 큰 어려움에 처해 있죠. 이 코로나 시국에 한국 영화계는 정말 혹독한 겨울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한국 영화의 우수성과 창의성에 찬탄을 보내고 주목을 하고 있는 이때 한국 영화 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많은 분들은 생계를 걱정하고 다른 일을 해야 하나 이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부디 정부와 국회 차원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 영화 산업에 많은 인재들이 떠나가지 않을 수 있도록 고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영화감독 윤재균입니다. 영화는 꿈의 공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 어릴 때도 생각해보면 극장에 가서 불이 꺼지는 순간 꿈과 환상의 세계로 들어가는 그 경험 때문에 저도 이 영화의 길로 들어섰는데요. 지금 이 코로나 시국 때문에 이 모든 영화계가 사실 꿈과 희망을 지금 잃어버리고 있는 현실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되게 착잡한 심정인데요. 이럴 때 이 모든 국민들의 마음을 또 보듬어주고 꿈과 환상의 세계로 인도를 했던 이 영화가 다시 한번 제 어릴 때처럼 아니면 코로나 이전의 시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정부 관계자 여러분들과 또 많은 분들께서 조금이나마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각박한 현실에 살면서 영화가 주는 꿈과 환상 그리고 희망, 여러분들의 도움이 절실한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꼭 많은 관심과 격려 그리고 지원 진심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 이제부터 본격적인 토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회는 최재원 영화진흥위원회 부위원장님께서 자장을 맡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토론회를 시작해 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영화진흥 부위원장 최재원입니다. 이 토론회에 일단 진행을 맡게 됐는데요. 앞서 두 분의 의원님과 그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속상함과 함께 굉장히 좋은 얘기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시간이 조금 경과한 관계로 곧바로 토론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토론에 오시는 분들한테 시작하기 앞서서 일단 시간 준수에 대해서 먼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제하시는 분들은 15분, 그리고 토론하시는 분들은 10분에 정해진 시간을 좀 지켜주시고요. 일단 종료하기 1분 전에 일단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조희영 중앙대학교 교수님께서 극장의 몰락이 미치는 영향과 지원 필요성에 대해서 발제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각각의 토론자들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조 교수님 발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잘 들리시나요? 네, 오늘 발제를 맡게 된 중앙대학교 조희영입니다. 먼저 이런 뜻깊은 자리에 발제를 맡겨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포스트 코로나 영화 산업 정상화를 위한 토론회를 위해서 극장의 몰락이 미치는 영향과 지원 필요성이라는 다소 가슴 아픈 제목으로 말씀을 드려보려 합니다. 발제 흐름은 우선 팬데믹으로 인한 극장 산업 및 영화관 피해 현황에 대해 수치 위주로 말씀을 드리고 다음으로 극장의 몰락이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 시장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는 통계를 보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도경프 3개국의 해외 영화 산업 지원 현황을 간략히 알려드리면서 공적 지원이 국내 극장 산업 정상화에 반드시 필요하다는 결론으로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네, 2020년 극장 관객수 및 매출액이 전년 대비 모두 73% 이상 감소했습니다. 각각 5,952만 명, 5,104억 원의 실적인데요. 여기 작은 글씨로 2004년, 2005년 이후 최저치라는 주석은 영진위의 입장권 통합 전산망이 가동된, 그러니까 시스템적으로 완벽히 데이터를 신뢰할 수 있게 된 이후 최저치라는 말씀이고요. 그 전에도 영진위가 배급사와 극장에서 정보를 얻어서 집계한 연도별 자료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자료들도 상당히 신뢰할 수 있다는 가정하에 따져보면 관객수, 매출액 모두 21세기 들어서 처음 보는 수치로 회귀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관객수는 2000년 이후, 매출액은 2001년 이후 최저치에 해당합니다. 쉽게 말해서 1999년부터 산업화와 고도 성장기를 걷기 시작한 우리 영화 산업이 20년의 피땀 어린 세월을 감염병으로 인해서 통째로 반납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0년 전에 영화 티켓 가격은 평균 6,000원 수준이었습니다. 지금은 8,500원이 좀 넘는데요. 그렇게 고려하시면 이 매출이 얼마나 비극적인 수치인지 더 와닿으실 겁니다. 순제작비 30억 이상 상업 영화만을 따졌을 때 2000년대 중반에 불황의 터널을 빠져나온 뒤 2012년부터 2019년까지는 사실 저희 영화 산업이 2018년 단 한 해를 제외하고는 지속적으로 플러스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2020년에는 자그마치 마이너스 34.1%를 기록합니다. 역사적인 불황기의 시작이었던 2007년의 수치와 거의 비슷하게 추락을 한 것이죠. 그러한 상업영화의 제작 편수는 무조건 많다고 좋은 것은 아니고 시장에서 소화할 수 있는 적정 규모가 있는데요. 1년 52주, 인당 평균 극장 관람 횟수 등을 고려할 때 45편에서 50편 정도면 우리 산업 규모에서 꽤 적절한 수치인데 작년에는 전년 대비 35% 이상 감소한 29편에 불과했습니다. 연평균 극장 관람 횟수 역시 2000년 수준으로 회귀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2021년 3월 기준 멀티플렉스 영화관 운영 및 폐관 현황입니다. 직영점, 위탁점 합쳐서 총 22개관이 폐관했다고 합니다. 멀티플렉스보다 상황이 더 어려운 독립예술 및 단관극장까지 포함이 된다면 숫자가 더 늘어날 것입니다. 이 3대 멀티플렉스 체인 중 직영점 265개 기준으로만 봤을 때 입장권과 매점, 광고, 합산 매출을 집계해보니 전년 대비 71%가 감소했습니다. 전체 극장 매출 감소폭과 매우 유사한데요. 입장권 매출과 매점 매출, 광고 매출이 모두 연동되어 있고 시장의 자구책만으로는 정상화가 불가능한 수준임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이들 직영점의 정규직 재직자는 거의 20%, 계약직 재직자는 80% 감소했음이 확인됩니다. 영화 산업 내 비정규직의 실직이 심각한 상황임을 방증합니다. 네, 이제부터는 온라인 시장 피해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넷플릭스가 요즘 아주 성과가 좋다는 이야기 많이들 들으셨을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극장 말고 온라인 쪽은 괜찮은 거 아니냐고 언뜻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극장의 매출 중 중요한 창구는 IPTV와 OTT 서비스 등이 있는데 극장에서 개봉작이 나오지 않아서 신작 공급이 축소되면 이런 온라인 서비스들도
연쇄적으로 위축된다는 것을 숫자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요즘 너도 나도 넷플릭스 하는데 넷플릭스만이 정말 코로나 시국에 나 홀로 승승장구 중입니다. 한국 시장에서 매달 기록 경신 중이라고 하는데요. 지난 2월 기준으로 월 사용자 1000만을 돌파해서 1년 만에 113% 급성장한 모습을 보여주는 차트입니다. 반면 같은 OTT라도 다 살만한 것이 아닙니다. 국내 OTT 실적은 초라하기 짝이 없습니다. 코로나 시국에도 오른편 차트 기준으로 빨간 선 티빙, 노란 선 왓챠가 소폭 사용자가 증가한 것을 제외하면 지지부진한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어서 넷플릭스와의 기울어진 운동장 수준의 대비가 아주 심각합니다. 이렇게 토종 OTT들의 가입자가 유보 상태인데 반해서 넷플릭스는 지난 2월 기준으로 500만 명 이상의 결제자가 725억 원을 결제했다고 합니다. 1년 만에 매출이 3배가 넘었습니다. 이렇게 넷플릭스로 대표되는 월정액 구독제 서비스를 영어로는 Subscription VOD, 줄여서 S밭이라고 칭하는데요. 온라인 시장의 질서가 균형적으로 잡히려면 건별 결제가 이루어지는 Transactional VOD, 줄여서 T밭 시장이 함께 성장해야만 합니다만 지금 한국에서는 그런 온라인 시장에서의 영화 거래 질서가 전혀 확립되어 있지 않고 영화 가치 사슬 안에 OTT 시장이 포함되지 않은 상황에서 넷플릭스와 같은 월정액 구독제 S바 시장만 독주하고 있기 때문에 영화 산업 파이가 확장되기 힘들다는 면에서 앞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면 영화 생태계에 아주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헐리우드의 경우 투자 배급사 역할을 하는 스튜디오들이 각각의 OTT 서비스를 론칭하고 건별 결제 시스템인 티바 시스템을 근간으로 영화를 거래하는 질서가 이미 확립되었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극장이 아무리 망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위축이 되더라도 산업의 파이를 유지할 수가 있고요. 중국에서도 이미 온라인 영화가 산업적으로 규모가 어느 정도 성장하에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하지만 극장 매출 비중이 절대적이었던 우리나라의 경우 극장을 대체하거나 보완할 온라인 창구를 빠른 시간 내에 확보해내지 못하면 영화 산업은 공멸로 귀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공적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릴 차례입니다. 미국에서 1966년에 보몰과 보웬이라는 프린스턴 대학 학자들이 공연예술의 경제적 딜레마라는 아주 두꺼운 대정부 보고서를 펴냈습니다. 국내에서도 과거에는 이제 출간이 된 적이 있었는데요. 문화예술 산업은 공공재 성격을 띠고 재화나 서비스 생산에 참여하지 않은 주체들에게도 경제적 편익이 발생하는 데에다 다른 산업과는 달리 발전된 기술을 통해서 노동력을 절감하거나 생산성을 높일 수 없다는 점에서 정부 지원이 타당함을 역설한 최초의 보고서인데요. 아마도 토론자이신 고정민 교수님 관련하여 더 구체적인 설명 주시겠지만 영화도 공공재 성격이 있기 때문에 영화 산업의 성장이 전체 산업에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미친다는 것을 영진위에서 2016년에 수행한 한 연구 보고서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예, 그 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 기준으로 영화 산업의 생산 유발 개수는 2.0076이었는데요. 이는 영화 시장 최종 수요가 한 단위 증가하면 직간접적인 영향으로 전체 산업의 생산액이 2배 정도 늘어난다는 의미입니다. 국내 대표적인 제조업들보다는 약간 낮거나 비슷하지만 다른 서비스 업종에 비해서는 월등히 높았었는데 이는 영화 산업 투입 구조와 다른 산업과의 관련성이 점차 증대해 왔었음을 의미합니다. 아마 지금도 거의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은 이제 2010년 기준 부가가치 유발 개수를 보겠는데요. 영화 시장 매출이 1억 원 증가하면 국민경제 전체 소득이 7,954만 원 증가하는 것으로 2010년 기준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른 서비스 업종보다는 낮지만 여전히 전자, 섬유 등의 제조업에 비해서는 월등히 높은 수준을 보여줬습니다. 취업이나 고용 유발 효과도 좋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대표적인 제조업이나 서비스업과 비교해서도 더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서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산업 연관표의 각 유발 개수에 2015년 영화 산업의 매출액 2조 1천억 기준 규모를 반영해 보면 한국 영화 산업의 경제적 파급 효과는 보시는 표처럼 전체 산업에서 3만 8천 명씩을 추가적으로 취업하거나 아니면 고용되게 하는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생산 유발 효과는 4조 2천억, 부가가치 유발 효과는 1조 7천억 수준이었고요. 또 한국은행의 관점은 영화진흥위원회 관점과는 달라서 제작 및 배급과
상영을 각각 별도의 산업으로 고려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계산을 할 경우는 지금 보시는 표보다 각 배수별로 약 2.3배씩 효과가 더 커진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전체 산업에 미치는 경제적 편익이 큰 산업이라는 면에서 영화는 공공재 성격이 강하고 시장에서 자체적으로 해결 못하는 시장 실패에 대해서는 반드시 공적 자원이 투입되어 주어야 합니다. 이 슬라이드는 영진위에서 최근 5년간 영화 산업을 위해 지원 사업 용도로 책정한 예산의 추이인데요. 2020년, 2021년, 작년, 올해 연속으로 추경까지 합칠 경우 1천억 수준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적지 않은 돈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해외 주요 국가들에서 주로 국고를 통해 책정하는 공적 기금에 비하면 매우 약소한 수준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듯이 이러한 영화발전기금 주 수입원이 영화관 입장권액의 3%를 징수하는 부담금인데요. 이 부담금 자체가 물론 7년 더 연장하자고 그 개정안이 발의가 되긴 했지만 올해 말로 일몰이 다가오고 있고 작년에 매출액 기준으로는 부과해야 하는 금액이 187억 원이었던 반면 감염병으로 인한 감면 조치나 납부 형편이 안 되는 극장들로 인해서 실제 징수는 전년 대비 20% 수준에도 못 미치는 105억 원에 그쳤다고 합니다. 여유 기금의 고갈이 바로 코앞에 닥친 시점에 국고 투입이나 아니면 프랑스나 캐나다나 유럽이나 심지어 아시아에서 인도네시아에서도 하고 있듯이 넷플릭스세나 유튜브세 도입 추진 등 이 기금 시스템을 혁신적으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당장 시급하게 생각해야 할 때임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영진위에서 발전기금을 활용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지만 그런 지원 사업들에서 극장은 배제되어 왔기 때문에 기금의 납부 주체와 수혜자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문제제기가 있었습니다. 팬데믹 이전에 극장 매출 기준 1조 이상을 벌어들이는 9개 나라의 리스트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영국, 프랑스, 독일의 경우 우리보다 박스 오피스가 약간 못 미치고 자국 영화 점유율은 우리보다 훨씬 낮은 상황입니다. 프랑스의 경우 CNC라는 무소불위의 권력형 지원기구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CNC는 영화관 입장권뿐만 아니라 방송 매출, 온라인 시장 매출에서 거둔 세금을 통해서 거의 1조에 육박하는 연간 사업비를 영화를 비롯한 영상 산업이 쓰고 있는데요. 제작과 상영과 배급에 균등하게 30% 이상씩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극장 운영이나 장비 구매 지원 등의 상영 부문 지원 사업에도 30% 이상을 씁니다. 그리고 코로나 피해로부터의 복구 예산 역시 30%가량을 영화관 복구 사업을 위해서 쓰고 있습니다. 네, 슬라이드를 넘겨주세요. 네. 네, 프랑스 사례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독일로 넘어가겠습니다. 독일이나 영국 역시 문화 부분 전체 복구 예산은 프랑스와 유사하게 2조 5천억 이상인데요. 영상 분야 복구 예산은 독일은 1,600억, 영국은 TV 포함해서 8천억 수준이라고 합니다. 독일도 아까 말씀드린 프랑스와 유사하게 극장 포함한 인프라 구축에 가장 큰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네, 슬라이드 영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영국은 약간 결이 다르게 프로덕션 재개 등 제작 역량 복구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긴 하지만 독립예술영화관의 부양을 위해서만 약 300억 이상을 투입하고 있음이 확인됩니다. 한국의 경우도 극장이 그나마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영진위의 지원 사업은 예술영화 전용관 지원 사업이라고 있는데요. 매년 30억 정도의 지원액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마저도 극장의 실질적 운영이 아닌 홍보 마케팅이나 프로그래밍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제약이 있다는 점에서 좀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영화발전기금의 재원 그리고 영진위의 지원 사업의 내용이 극장의 지속 가능성을 부양하기 위한 방향으로 과감하게 확장 및 전향되지 않는다면 그 결과는 극장의 붕괴로 이어질 것이고 이는 곧 영화산업 및 지역 경제의 공멸을 의미한다는 사실을 한 번 더 힘주어 말씀드리면서 이상 발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조 교수님 발제 너무 잘 들었습니다. 막상 늘상 알고 있던 얘기라고 했지만 정작 숫자로 도표로 보고 나니까 몹시 좀 참담하기도 하고 또 어떠한 걸 준비하겠다는 마음이 좀 급해지기도 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일단 고정민 홍대 문화예술경영대학교 교수님의 토론 발표가 있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또 여러분들이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극장 산업이 영화 산업 그 하나의 분기만이 아니라 지방 경제, 지역 경제와 밀접하게 연결이 돼 있다라는 것을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그 영화 산업이 지역 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매우 큰데 이거를 통계적으로 한번 볼까요? 콘텐츠 산업이라고 있습니다. 영화 산업을 포함을 해서 12개 산업을 포함을 하고 있는 건데 이 콘텐츠 산업의 경우에 대도시 산업이다 보니까 서울의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서울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출 기준으로 약 65%이고 경기도까지 합치면 86%로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그렇지만 영화 산업의 경우에는 서울의 비중이 비교적 이에 비해서 낮습니다. 서울의 비중이 55%이고 지역의 비중이 45%에 이르러서 지역의 비중이 높은 편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영화 산업은 영화 제작이라든가 비디오라든가 이런 걸 다 포함한 겁니다. 근데 극장 매출과 관객 수 기준으로 보면 영화 산업의 경우 서울의 비중이 27%에 불과합니다. 지역의 비중이 73%에 이른다는 것이죠. 그만큼 지역에서 극장을 통해서 영화를 많이 본다는 얘기고 극장이 이 지역 경제에서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의 가처분 소득도 높아지고 지역에서 또 문화입구도 계속 높아질 겁니다. 그러면 극장 활성화를 통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는 그 규모도 커지고 그 효율성도 더 높아질 겁니다. 이처럼 영화 산업의 발전은 영화 산업 이외에도 다른 분야에서의 파급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는데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극장과의 융합을 통해서 복합 엔터테인먼트 공간으로 극장이 조성이 된다 그러면 인근 지역의 쇼핑이나 음식료, 소비와 같은 그런 시장이 활성화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이런 말이 있었죠. 극장이 들어서면 상권이 형성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전처럼 그 극장 근처에 사람이 모이고 극장 중심으로 상업이 발달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도 아마 그런 경험들이 많이 있을 텐데 친구와 극장 앞에서 약속을 보통 많이 하죠. 그리고 영화 관람이 끝나면 쇼핑을 하거나 커피도 마시고 또 식당을 찾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백화점에 극장이 들어서고 극장 주위에 또 커피숍이 들어서게 됩니다. 이른바 소비 클러스터가 극장을 중심으로 형성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현재도 아시다시피 CGV라든가 롯데, 메가박스 이런 극장들이 소비 밀집 장소에 운집해 있는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입니다. 클러스터 효과를 통해서 상호 시너지를 극대화해서 둘 간의 윈윈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부산의 예를 들어보면 서면을 중심으로 극장이 집적화되어 있고 그 지역이 소비의 중심지가 되었고 이제는 해운대로 확장이 돼서 많은 부산 시민과 여행객들이 해운대를 찾고 있습니다. 또 부산국제영화제도 이 지역에서 개최가 되어서 영화나 극장이 지역 브랜드와 밀접하게 관련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울에서도 과거에 극장이 많던 충무로라든가 종로 3가 중심으로 도심이 발전이 되었고 이제는 이제 삼성역과 같은 그런 강남 지역에도 극장 클러스터가 입지해 있어서 여기에 소비자들이 많이 몰립니다. 실제로 이런 대도시보다도 중소도시는 특히 극장 중심으로 소비가 발전되어 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영화 산업이 발전을 하고 또 영화 제작이 증가하면 지역의 로케이션 촬영도 활성화될 수가 있고요. 또 극장 관객이 많아지면 집적화된 지역은 새로운 유행 장소가 돼서 관광지로 거듭날 수가 있습니다. 또 부수적인 효과로 이런 문화적인 수준이 높은 그런 인재들이 이런 문화가 활성화되어 있는 이 지역에 많이 유입이 되어서 창조 인력들이 유입이 되어서 그 도시는 창조 도시로 또 거듭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에서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 그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러한 선순환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그 어떤 산업보다도 극장을 중심으로 하는 박스오피스 영화 산업이 크게 위축되어 있습니다. 제가 다른 통계도 봤습니다만 식당이라든가 공연 산업들이 팬데믹에 많은 영향을 받았다고 그러는데 그거보다도 영화 산업, 극장 산업이 더 타격이 큽니다. 더구나 2019년 기준 국내 영화 산업에서 극장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76%를 차지하고 있어서
극장에서의 분기는 영화 산업 자체의 분기를 의미합니다. 극장에서 매출이 줄어들면 영화사와 투자사, 배급사의 수익 감소로 이어지고 수익이 감소되면 영화 제작이 줄고 투자도 줄게 되어 있습니다. 좋은 국산 영화 작품이 나오지 않으면 해외 수출도 어려워지고 국내 OTT에서 소비자들이 해외 영화를 더 많이 시청하게 됩니다. 결국은 국내 국산 영화의 경쟁력이 하락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뭔가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영화 산업의 가치 사슬에서 극장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극장을 살리면 한국 영화 산업도 부활할 수 있다는 그런 논리가 형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 발제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최근에 넷플릭스와 같은 OTT로 인해서 극장 산업이 쇠퇴할 것이라 하는 그런 예측도 있습니다. 어차피 극장이 쇠퇴하는데 지역 경제 운운하는 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통계상으로 보면 코로나19 이전엔 OTT 산업과 영화관의 수요는 크게 관련이 없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코로나19 이전에 넷플릭스의 한국 가입자 수가 2018년 90만 명 수준에서 2019년에는 200만 명 수준으로 크게 확대됐습니다. 그러니까 넷플릭스의 가입자 수가 증가했는데 더불어서 극장 관객 역시 함께 늘어서 2019년 영화관 관객 수가 2억 2,668만 명으로 과거 최고 기록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니까 OTT도 성장을 하고 극장 매출도 성장했다는 얘기죠. 미국에서도 넷플릭스와 같은 OTT가 확산되었던 그 기간 동안에 약간의 극장 매출의 감소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영화 소비자들이 극장에서 영화도 보고 OTT에서도 영화를 본다라는 식의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OTT는 영화를 감상하는 또 다른 방식으로 오히려 영화 산업의 파이를 키우는 역할을 했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OTT보다도 코로나19로 극장 플랫폼은 큰 위기를 맞았습니다. 2020년에 73.7%의 감소를 보였는데 이거는 2004년 이후의 최저치 기록이고요. 그래서 결국은 극장 산업이 어려워진 건 OTT보다도 팬데믹이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영화관에서의 영화 소비가 어려워지자 기존의 영화 소비자들이 대거 집에서 OTT를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넷플릭스를 비롯해서 웨이브라든가 티빙 이런 가입자 수가 2020년에 크게 증가했습니다. 특히 넷플릭스는 아주 급격한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팬데믹이 장기화되면서 제작사들은 수익을 확보하기 어려운 극장보다는 OTT 시장으로 개봉 채널을 변경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냥의 시간이라든가 콜이라든가 승리호 이런 영화는 영화관 개봉을 포기하고 넷플릭스에서 최초로 개봉을 했습니다. 따라서 OTT 방식의 극장 개봉은 팬데믹으로 인한 일시적인 방청이 아니라 향후에도 제작사는 오프라인과 온라인 동시에 개봉할 것이다 라는 그런 선택지를 고려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에도 변수가 있습니다. 국산 영화가 극장에서 상영이 되면 저작권이 제작사의 귀속이 되지만 제작사나 투자사의 귀속이 되지만 그래서 손익분기점을 넘지 못하는 그런 위험이 있지만 성공할 경우에는 고수익을 내며 OSM 이후 수익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팬데믹이 종식이 되면 팬데믹 기간 동안에 극장에서 개봉하지 못했던 영화들이 극장에서 재개봉되어서 극장 수익을 또 확대시키고 또 극장 팬데믹 이후에 익숙해진 그 소비자들의 OTT 시청에 의해서 극장 산업이 이와 같이 일부 영향을 받을 수는 있지만 좋은 작품의 극장 개봉이 재개가 된다면 원상 복귀가 가능해질 것이다 라는 겁니다. 특히 대박 영화의 경우에는 극장에서 상영을 하는 게 OSM이라든가 다른 여러 가지 수익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극장 개봉이 재개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겠습니다. 물론 팬데믹에 의해서 OTT에 익숙해진 사람들이 극장으로 전적으로 100% 돌아오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극장으로 다시 돌아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팬데믹과 그리고 OTT가 극장 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그리고 지역 경제의 활성화에 극장 산업이 영향을 미친다는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결론적으로 최근에 한국 영화 산업은 어느 정도 경쟁력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기생충이 아카데미 영화상에서 4개 부문을 수상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미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한국 산업이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습니다. 정부 지원을 좀 강화해서 한국 영화 산업과 극장 산업을 회복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과거 우리나라의 발전 역사를 보면 위기마다 성장을 해왔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번 영화 산업에서도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기업들이 분발을 한다면 다른 국가에 비해서 경쟁력이 한 단계 도약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지역에서의 극장 영향력과 파급 효과는 매우 크기 때문에 지역 극장 산업에 대한 정책 지원을 한다면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한국예술영화관협회 최나경 대표님의 발표 들어보겠습니다. 나경입니다. 저는 제목을 독립예술영화관 존폐 위기와 긴급 요청 상황이라고 했는데요. 좀 더 심각한 상황이라서 제가 좀 이렇게 제목을 이렇게 붙여보았습니다. 우선 그 문학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문학 작품 몇 작품을 좀 제가 이렇게 적어보겠습니다. 아라가트, 관객모독, 남아있는 나날, 구르른 돌처럼, 체르드미 노래, 어두운 상점들이 거리, 디어 라이프, 개구리. 2010년도에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작품들입니다. 제가 이 작품을 제주도 휴가 가서 제주도에 있는 서귀포시에서 도서관에 검색을 하면 그 중에서 남아있는 나날이라는 책을 검색을 하면 도서관에 있습니다. 충북도청 소재지인 정주에 가서 검색을 하면 도서관에 있습니다. 울산광역시 도서관에 검색하면 도서관에 가면 이 책이 있습니다. 적어도 한국 문학 혹은 한국 문화의 상황은 노벨 문학상 정도의 작품은 1100개 전국 공공도서관과 그보다 훨씬 숫자가 필적할 민간 도서관과 합친다면 적어도 노벨 문학상 정도의 작품성을 가지고 있는 영화들은 대한민국 어디서나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영화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기생충, 어느 가족, 더 스퀘어, 나 다니엘 블레이크, 비판, 윈터슬립, 가장 따뜻한 색 블루, 아무르, 트리 오브 라이프, 엉클 분미. 기생충을 통해서 아마 아셨겠지만 이 영화들은 칸느 국제영화제에서 최고상인 황금종려상을 수상한 영화들입니다. 몇 작품들 기생충이나 어느 가족 등등은 저희 통해서 한국 감독님이나 일본 감독이시기 때문에 좀 인지도가 있어서 아시는 분도 있을 거고 영화에 접근을 했겠지만 같은 칸느 황금종려상을 받았던 비판이라는 작품 개봉할 때 30개관에서 개봉을 했습니다. 이 영화들은 제주도에 있는 관객들은 보고 싶어도 보지 못합니다. 충북의 도청 소재에 있는 청주에 있는 관객들은 보지 못합니다. 울산광역시에 있는 관객들은 원해도 보지 못합니다. 극장에서는 보지 못하죠. 현재 이런 영화들을 상영하는 전국의 예술영화관들이 수치상으로 한 70개쯤 있고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또 관객과 만나는 극장들은 한 50여 개 좀 있습니다. 이런 영화관들이 한 90년대 중반 이후에 민간에서 시작해서 지금까지 활동을 해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극장들이 경남에는 한 군데, 강원도에도 한 군데, 경북에도 한 군데, 거의 한 군데 이상밖에 있지 않습니다. 경남에는 창원 리좀 있는 시네아트 리좀이라고 있고요. 오늘 주최를 하신 최영도 의원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좀 더 많은 관심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국 문화의 상황에서 노벨 문학상 정도에 받은 작품은 언제 어디서 누구라도 볼 수 있는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적어도 90년대 이후부터 따진다면 이미 영상문화의 시대라고 하는 지금의 상황에서 40년이 넘어서도 불구하고 칸느에서 황금 종려를 받은 기생충 같은 작품들이 30개관 정도에서 볼 수 있고 포항의 관객들은 경주의 관객들은 칸느에서 황금 종려를 받은 비판이라는 영화 혹은 더 스퀘어 같은 영화를 보려면 1시간씩 이동을 해서 대구에 가서 영화를 보게 되는 그런 현실이 여전히 있습니다.
저희 예술영화관 관련한 주체들은 지난 한 20여 년간, 25년 정도 처음엔 저희가 시작했고 중간에 영진이나 문화부의 도움을 좀 받아서 진행을 하고 있었지만 사실은 늘 위기였었습니다. 1년 일해서 같이 일하는 동료들과 나누고 좀 더 관객들한테 많은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정도의 수준에서 할 수밖에 없었었고요. 이런 상황에서 코로나라는 상황을 맞아서 결정적인 위기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모두에서 말씀하셨었지만 저희 역시 매출 70%, 관객 수 70% 감소된 상황을 맞이하고 있고요. 상영 회차를 축소한다든지 또 근무 시간을 단축한다든지 또 동료들끼리 서로 간에 지켜내기 위해서 자리를 뜨지 않고 버티면서 경비적으로 한번 해냄에도 불구하고 2020년 적자 그리고 2021년 적자의 70% 70%가 누적되어서 더 이상은 운영이 불가능한 정도의 상황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해 올해 영화진흥원에서 긴급 도움을 주긴 하셨었지만 그 상황 자체가 70% 마이너스를 매출과 관계를 줄이는 데는 부족했습니다. 만약 이런 상황이 2023년, 2024년까지 지속된다면 상영 영화의 부족 혹은 관객 관람 문화의 변화 등으로 마이너스 70% 이상의 매출들이 지속된다면 아마도 관객층이 독립예술과 관객층이 좀 얇은 지역에서부터는 폐관 가능성이 나올 겁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이 토론에 참석하기 전에 저희 예술영화협회 회원극장들한테 확인을 해본 결과 대부분 올해 정도를 마지노선으로 생각하고 있거나 2023년 내년에도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폐관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아마도 한국예술영화관들은 다시 한번 90년대 중세시대로 돌아갈 겁니다.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던 기생충을 비롯한 깐느 영화제 황금종려상 또 세계 3대 영화제, 7대 영화제 주요한 영화들을 이제는 극장에서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영화진흥위원회, 문화관광부, 문체부 그리고 또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께 저희 예술영화관들 관련해서 긴급하게 사회동을 수 있도록 특별한 예산 편성을 요청드리고 또 저희가 90년대 초에 처음으로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시작했었지만 영화진흥위원회에서 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했었습니다. 아까 조희영 교수께서 발제에도 나왔었지만 그렇지만 그 지원 프로그램 자체가 지난 20년간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포맷도 같고 지원 금액도 비슷합니다. 한국영화산업은 그 사이에 굉장히 많은 변화와 발전을 했습니다. 근데 독립예술관 생태계 중에서도 가장 근간이 됐다고 할 수 있고 가장 바탕이 되는 극장 쪽의 지원은 지원한다는 명목상의 역할은 있지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 위기를 돌파하고 결정적 국면을 돌파할 만한 상황이 되지 못합니다. 이런 부분에 관련해가지고 새로운 정책 변화를 할 수 있는 저희 민간과 또 정책당국 관련한 분들이 모여난 어떤 추진위를 구성하자를 좀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제 토론을 마쳐야 될 것 같고요. 다시 한번 전체 종합 토론에서 좀 더 필요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조성진 CGV 전략지원 담당 상무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CGV의 조성진입니다. 최영도님 자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평소에 이 지역 상권에 이 극장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질의도 많이 하시고 하신 걸 많이 들었습니다. 그만큼 이 극장 산업에 대한 인사이트를 갖고 계신다는 점에서 굉장히 좀 감명 있게 보고 있고요. 아무튼 이번 토론회를 통해서 극장의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다시 한번 좀 부각되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보겠습니다. 앞서 뭐 여러 번 말씀들이 나왔지만 실질적인 극장의 피해 상당합니다. 앞서 이제 조희영 교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지난해에 전반적인 극장 관람객이 한 74%가량이 줄었고요. 극장 매출도 각사 지금 이제 한국의 멀티플렉스가 3개사가 있습니다.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다 매출이 이제 70% 이상 급감을 했고요. 각 사별로 수천억 원의 적자도 발생을 했습니다. 저희 CGV가 지난해 적자 규모가 거의 한 4천억 원에 육박하는데 저희가 연간 이익 나는 게 뭐 평소에 한 500억 정도 이제 수준인데요. 저희가 뭐 거의 한 10년치 벌었던 게 한 번에 다 뭐
작년에 다 이렇게 소진이 됐다 이렇게 보셔도 될 만큼 큰 적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저희가 코로나의 위기를 좀 극복하기 위해서 각 사별로 굉장히 많은 자구 노력들을 펼쳤죠. 저희가 지난해 같은 경우에도 모든 극장사들이 다 급여도 좀 반납을 했고요. 무급휴가 같은 것들을 좀 시행을 했고, 실제로 희망퇴직 같은 것들을 실시하면서 저희가 많은 임직원들을 좀 줄여 나간 상황입니다. 특히 지금 아르바이트생들이 있는데, 아르바이트생들이 평소에 저희가 이제 얘는 2019년도 같은 데에 대비해서는 거의 지금 대부분이 이제 80% 이상 줄어든 상황이고, 그래서 지금 가장 극장이 이제 고용을 굉장히 많이 담당을 하는 곳인데, 지금 현재 가장 좀 어려운 분야에서 많은 이제 고용이 감소된 그런 결과가 나타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극장에서 가장 큰 이제 어려움 중에 하나가 역시 이제 고정 비용인데, 고정 비용 중에 굉장히 큰 것이 임대료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임대료를 감당을 하지만 작년에 그렇게 관객이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료를 굉장히 이제 줄이기 어려웠던 점들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대기업이라는 것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임대료 감면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혜택들이 대부분 이제 소상공인 위주로 이제 갔고요. 극장이나 이런 것에 미치는 영향들이 좀 적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구적으로 뭐 여러 가지 임대인들과 여러 가지 협의들을 하면서 좀 임대료를 깎기 위한 노력도 많이 했었고요. 휴업이나 폐점 등의 그런 사례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보면은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극장을 조금 지원하겠다라는 차원에서 여러 가지 지원을 해주셨는데, 그게 가장 컸던 것이 이제 6,000원 할인권이었습니다. 지난 여름에 이제 지원이 됐었고요. 이게 아마 두 차례에 걸쳐서 한 170억 원 가량 지원이 됐는데, 이것은 이제 영화관의 어떤 지원이라기보다는 소비 진작 차원에서 관객들이 극장으로 좀 나와주기를 바라는 그런 형태에서 극장뿐만 아니라 여러 뭐 음식이라든지 아니면 숙박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여러 가지 할인 티켓이 좀 지원됐던 이런 부분들이 있었고요. 극장이 작년에 이제 방역 지원 같은 것이 좀 이뤄졌는데, 규모는 실제로 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6억 원이 채 안 됐는데, 저희가 지금 극장에서 철저하게 방역을 기하고 있는 것에 비추어 보면 큰 규모는 아니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상황이 계속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면서 올해도 지금 상황은 계속 지금 안 좋은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영화 매출이 계속 감소되고 있고요. 앞서 지적됐듯이 OTT로 개봉하는 것도 증가하고 있고, 특히 지금 인건비라든지 임차료들이 계속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이런 어려움들은 계속해서 좀 가중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가장 좀 중요한 것이 영화관에 영화가 나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뭐 지금 할리우드 영화들은 조금씩 이제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 특히 한국 영화들이 워낙 개봉을 지금 미루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개봉을 독려하기 위해서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저희가 이 배급사에 주는 기본적인 부금 외에 1,000원씩 개봉 지원금을 저희 극장의 비용으로 부담을 한 이런 사례들이 있었는데, 이것도 역시 저희는 좀 극장에 영화들이 나오기를 바라고 하는 활동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의 어떤 경영적인 부담은 조금 더 가중시키는 이런 결과를 낳았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부 정책적인 면에서 보면은요, 지금 방역 수칙이 굉장히 극장은 안전한 공간이라고 굉장히 이제 많이 알려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극장에 대한 여러 가지 방역 수칙들이 계속 강화되면서 극장이 굉장히 위험한 공간이다라는 인식들이 국민들 사이에 조금 퍼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정부의 정책 때문에 저희가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상영관 내에 취식 금지 같은 부분들도 지금 시행이 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실제로 극장 내에서 음식을 자꾸 먹으면 뭔가 위험하다라는 인식이, 극장 자체는 정말 위험한 공간이야, 이런 인식을 좀 가중시키는 그런 결과를 낳지 않았나라는 점에서 저희가 좀 안타깝게 느끼고 있는 지점이고, 특히 신작 개봉이 계속 연기가 되면서 전체 영화가 돌아가야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제작으로 또 이어지고 이렇게 순환이 되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질 텐데, 지금은 영화가 개봉이 계속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전반적인 산업의 전체적인 부분들이 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악순환 구조로 계속 가고 있다는 점에서 좀 안타까움을 좀 금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극장이 계속해서 저희가 이제 지원 요청을 좀 드리고 있는데요. 저희가 극장 지원에 있어서 가장 큰 벽이 결국은 극장이라는 곳은 대기업이야. 뭐 CJ, 롯데, 이런 메가박스 이런 데들이 대부분 다 대기업 계열사인데 왜 니네가 이렇게 자꾸 실질적인 지원을 해달라라는 얘기를 하야, 이런 말씀을 더 많이들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영화관이 그만큼
그 대기업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기업이 그만큼 큰 손해를 입고 지금 대기업이기 때문에 그나마 버티고 있는 이런 상황이 아닐까 할 정도로 지금은 굉장히 어려움을 계속 많이 겪고 있고요. 저희도 어려움이 계속 가중되면서 지금은 계속 뭐 은행 대출이라든지 뭐 계속 빚으로 연명하고 이런 상황인데 그나마도 이게 상황이 좀 지나가면서 그동안 대출 같은 것이 됐다면 지금은 대출 같은 것도 점점 더 어려워지는 이런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자구적인 노력으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지만 이런 부분만으로는 좀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결국은 정부에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뭔가 지원책을 좀 만들어 주시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극장에서 지금 무엇이 가장 필요한가라는 말씀을 드린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은 영화가 극장에 걸려야 됩니다. 영화가 걸려야만 전반적인 업계가 선순환 구조로 만들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지금 영화 개봉이 절실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영화들을 개봉시키기 위해서 부금 외에 1,000원씩의 지원금을 드렸지만 이것도 어느 정도 한계에 다다랐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적어도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지원을 해서라도 영화들이 개봉으로 좀 나올 수 있도록 유도하는 부분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이제 기존의 그 개봉 지원금 외에 지금은 조금 더 한두 영화, 좀 블록버스터 영화들이 좀 나올 수 있도록 한두 영화에 대해서는 조금 더 파격적인 지원책 같은 것들을 만들고 있는데 저희가 이런 것들이 실제 시행이 되더라도 극장에는 계속해서 더 큰 부담으로 돌아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적어도 이런 부분에서 정부에서 좀 더 같이 좀 호흡을 하시면서 뭔가 지원책을 만들어 나가는 분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고요. 저희가 거리두기에 따라서 역시 취식 같은 것들을 좀 완화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당장 물론 지금 여러 가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무조건적으로 방역을 약화시켜달라 이런 부분은 아니고요. 각 단계에 따라서 극장이라는 곳이 위험한 공간이 아니다. 라는 점들의 인식을 심어줄 수 있도록 식당이나 이런 것과 비교를 해봐도 극장이라는 곳은 한 방향으로 보고 앉고요. 실제로 대화도 없고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다른 다중이용시설에 비해서 굉장히 안전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와 더불어서 저희가 작년도 코로나 상황 이후에 지금 극장 전체적으로 한 250여 명 정도의 확진자가 다녀갔음에도 불구하고 2차 감염 사례는 지금 전혀 없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안전성을 감안해서 극장에는 조금 더 완화된 방역 조치가 필요하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 또 하나가 저희가 금융 지원 같은 것들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금 극장이 대기업이라는 이유 때문에 자생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겠다 말씀을 하시지만 금융 지원 자체들을 통해서 조금 더 은행에서 조금 더 돈을 빌릴 수 있는 그런 길들을 좀 열어주시는 게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영화발전기금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서 발표가 됐지만 저희가 매년 극장에서 영화발전기금으로 납부하는 금액이 500억 원 이상이 됩니다. 그걸 저희가 14년에 걸쳐서 거의 6천억 원 가까이 납부가 됐는데 극장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측면에서 저희가 좀 안타까운 생각을 갖고 있고요. 실제로 극장에 이 영발기금을 조금 더 과감하게 좀 지원을 해서라도 좀 극장이 좀 살아남을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은 좀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고 싶고 또 중장기적으로는 지금 영화발전기금이 올해가 일몰이기 때문에 내년도 연장 법안이 발의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만 지금 이 상태면 영화관에서 영발기금을 납부할 수 있는 재원 자체가 굉장히 현저하게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 재원의 확보의 불안전성이 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적어도 정부가 일정 부분 영화산업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일정 부분 정부의 재원을 투입하는 이런 형태로 뭔가 좀 바뀌어 나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한번 드려보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서 많은 부분 우리 국회 문체부 장관께서 또 축사를 해주셨지만 많은 부분들이 이렇게 영화 산업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해주시고 그다음에 지원의 필요성도 많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실질적으로 가지고 계신 생각들이 실질적인 좀 지원으로 이루어지고 영화 산업이 좀 선순환 구조를 다시 한번 되찾을 수 있도록 정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끝으로 한국영화 프로듀서 조합의 최정화 대표님의 발표를 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영화 산업 정상화라고 하는 토론회 제목을 발표 제목으로 그대로 가지고 왔는데요. 한국영화 프로듀서 조합 대표를 맡고 있는 최종화라고 하고요.
사실 정상화 방안이라고 하는 거는 누구나 아는 특효약이 있습니다. 누구나 다 알고 있죠. 바로 재원의 투입이죠. 망가진 곳에 재원을 투입해서 버틸 수 있게 하고 시스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것이 정상화의 해법입니다. 문제는 이제 이 재원을 투입할 수 있느냐가 관건인데요. 돈이 없어서 투입을 못하는 게 아니라 그곳에 돈을 쓸 것이냐를 결정하는 사람들이 관심이 없다는 게 사실상 문제인 거죠. 제발 영화계의 설득에 좀 넘어와 달라는 부탁을 드리면서 발표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영화 산업이 어디까지 망가졌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발제에서 대부분 나왔던 자료이기 때문에 그냥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제가 그 제작 편수를 평균 수제작비 60억 원 이상으로 제가 올려봤습니다. 그랬더니 1919년에 32편이 제작이 됐었는데요. 20년에 17편이 제작이 됐습니다. 15편이 줄였죠. 이 32편이 사실상 한국 영화의 그 극장 매출액과 전체 매출액과 관객 수의 거의 90%를 감당하고 있거든요. 상업 영화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영화들이 46%가 줄었다라는 거죠. 뭐 거의 산업 자체가 거의 개멸적으로 망가졌다. 여기까지 망가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 영화 산업의 추락의 현실은 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관객 수의 급감이 핵심이죠. 73%가 빠져나간 관객 수는 그대로 극장 매출 73%를 빼갔고요. 뭐 IPTV나 OTT 잘 되지 않았느냐라고 하는데 뭐 발제에서도 나왔듯이 역시 같이 동반해서 마이너스 성장을 하게 되죠. 극장에서 홍보가 되는 그 개봉 영화들이 흥행을 하고 홍보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OTT나 IPTV에서도 그 어울릴 만한 그 폭발적인 영화들이 등장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같이 타격을 입는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좀 보여주는 거고요. 극장에서도 안 되고 그 IP나 OTT에서도 잘 안 되다 보니까 이런 매출의 감소가 배급사들의 입장에서는 개봉을 연기하거나 중단하는 사태로 이어졌고요. 극장을 통해서 투자금이 회수가 되지 못하게 되자 뭐 자연스럽게 신규 투자, 영화에 대한 신규 투자의 중단으로 이어지게 된 게 2020년 지금 21년 현재까지의 결과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극장 매출을 끌어올리지 못한다면 뭐 영화 산업 자체가 스탑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자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보면요. 자, 그럼 영화 산업이 정상적일 때 어떻게 되냐? 뭐 간단해요. 기획, 개발, 투자, 제작 이렇게 돼 있는데요. 뭐 그 의원님들이 잘 모르실 수 있을 테니까 약간 설명을 하면 기획, 개발이라고 하는 거 시나리오를 만드는 과정이죠. 시나리오 잘 만들어지면 투자를 받습니다. 투자를 받으면 제작을 하죠. 흔히들 촬영한다라고 하는 부분이 이 대목에 해당이 되는데요. 배급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극장에서 상영을 하게 되죠. 이후 홀드백을 거쳐서 부가 상영이라고 하는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요. 어찌됐든 한국에서는 극장 상영에서 총 매출의 70-80%, 거의 80% 가까이를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구조는 아니지만 현재 한국 영화 산업에서 극장의 몰락은 영화 산업 몰락의 도미노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구조가 되어 있는 거죠. 자, 이러한 한국 영화에 대한 지원의 현황은 어떤가라고 하는 부분을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2020년도에 자료인데요. 전체 사업액, 운영비를 제외한 영화진흥위원회 1년 예산의 사업액입니다. 899억 정도가 되는데요. 기획개발 지원에 58억 4,300만 원, 제작 지원에 354억, 유통배급 지원에 223억 정도가 쓰이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영상 전문 투자조합 출자금 24억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거고요. 사실상 이제 상업영화에 대한 지원은 여기 그 영상 전문 투자조합 출자금 240억 원이 거의 뭐 전부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게 뭐 사실 문제가 되는 거는 아닙니다. 정상적인 환경 하에서는 뭐 문제가 되지 않죠. 상업영화를 하는 파트에서도 아까 우리 조동진 상무님 말씀하셨던 극장의 입장에서도 영화진흥재원이 영화산업의 뿌리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 다양한 장르의 저예산 장르 영화나 독립예술영화의 육성에 방점을 둬야 한다라는 데는 이견을 갖고 있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생존의 문제를 정면에서 맞닥뜨리게 되니까 우리도 죽을 것 같습니다. 신경 좀 써주세요라고 사실 읍소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좀 신경 좀 써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자, 한국 영화 산업의 총 예산 2021년도 예산을 제가 한번 뒤져봤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 이 역시 운영비를 제한 사업비 예산입니다. 21년 올해 1,053억이 배정되어 있고요. 저희가 작년에 코로나에 대한 피해를 겪어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금을 전용해서 183억 원의 코로나 지원금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가 1,236억이 됐는데요. 이게 이제 사실 이제 기본 예산 같은 경우는 거의 확정이 되어 있던 터라서 팬데믹에 맞는 발빠른 변화를 기대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2020년에 팬데믹에 대한 피해를 그대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추경조차도 편성을 받지 못한 결과죠, 이게. 국고 지원은 한 푼도 못 받고 겨우 우리가 갖고 있는 기금의 전용을 통해서 183억이라고 하는 지원금 편성을 받은 게 다인 거죠. 이 정도면은 이제 재정당국에서 영화 산업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가 사실 분명히 드러난다고 저는 봅니다. 영화는 그냥 뭐 여가선용 차원의 산업 아니야? 뭐 지금 당장 굶어 죽게 생겼는데 영화가 무슨 대수야. 이런 식의 인식이 아니라면은 이렇게까지 홀대를 할 수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외국 영화 산업의 1년 예산을 좀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이것도 발제 때 잠깐 나오기는 했는데요. 프랑스, 영국, 독일 3개국을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산업의 규모 정도를 비교하기 위해서 자국 영화 점유율을 제가 넣어놨고요. 2018년 기준으로 한국 영화 산업은 자국 영화 점유율이 50%를 넘었습니다. 프랑스 같은 경우 39.5%, 영국 44.8%, 독일 23.5%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프랑스 같은 경우 9,523억입니다. 이게 2019년 본 예산입니다. 코로나 지원 예산이 아니고 2019년이니까. 1년 본 예산이 9,523억이고요. 영국 1,804억, 독일 6,310억을 기록하고 있고요.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국비로 지원된 코로나 지원 예산이 프랑스의 경우 2,170억, 영국 8,000억, 독일 1,655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대단한 거는 여기 코로나 지원 예산이 보통 실업급여나 고용유지 관련에 좀 많이 중심이 쏠리게 되는데요. 그 부분을 제외하고 극장이나 배급사업 지원 등 산업과 직접적 연관을 가지는 항목만을 조사한 금액이 이 정도였습니다. 사실 이게 엄청난 거죠. 국고도 아니고 꼴랑 기금의 전용을 통해서 지원금을 183억 밖에 못 받는 우리 입장에서는 뭐 부러울 따름이고요. 점유율도 우리가 제일 높은데 왜 우리는 이렇게 홀대를 받는 걸까? 가슴이 아픕니다. 저 3개국이 극장이나 배급사업 등 산업에 직접적 연관을 가지는 부분에 신경을 쓰는 이유가 뭘까요? 산업의 시스템 유지에 대한 신경을 쓰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시스템의 변화를 뭐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영화 산업이라고 하는 게 라인 하나 걷어내고 새로운 라인 하나 증설해서 해결되는 산업이 아니기 때문에 극장의 붕괴라고 하는 것은 영화 산업 붕괴의 도미노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저 나라들은 잘 알고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저렇게 예산을 투입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뭐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어쨌든 하나의 산업을 살리거나 유지하기 위해서 가장 필수적인 것은 바로 재원입니다. 돈이죠. 대한민국 영화진흥재원의 모든 것은 영화발전기금입니다. 이게 거의 전부인데요. 영화발전기금의 부가금 징수 규정은 입장가액의 3%를 적립하게 되어 있고요. 올해 말일로 종료됩니다. 다행히 주최해 주신 박정의원실에서 18년 12월 31일까지 7년을 연장하는 부가금 징수 연장 법안을 발의를 해 주셨는데요. 감사하죠. 너무 감사합니다만 부가금 징수 현황에서 보시다시피 100억 원대로 떨어져 버린 이 부가금을 연장한다고 해서 과연 이 산적해 있는 수많은 영화 산업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데 과연 어떤 도움이 될 것이냐. 저는 이거는 의미 없다라고 보여지는 거거든요. 즉 부가금의 징수 기준이 변화하지 않은 상태에서 부가금의 징수 연장은 무의미하다. 부가세, 면세 이런 방법들은 여러 토론회에서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따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심지어 기금을 아예 폐지해버리고 국고 재정으로 편입하는 부분까지를
감안한 좀 혁신적인 정말 특단적인 고민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그 프랑스, 영국, 독일 그 마지막 페이지로 올려주시고요, 슬라이드. 프랑스, 영국, 독일이 노는 걸 좋아해가지고 영화 산업에 저렇게 재원을 투자하는 거는 아니거든요. 영화 산업이 가지고 있는 산업적 가치를 정확하게 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나라들 같은 경우에. 4차 산업혁명에 걸맞고 여타 산업관계의 유발의 관계나 지역경제의 활성화 등의 핵심적 역할을 하는 핵심 콘텐츠 산업이다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러한 재원의 집중과 투자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제발 뭐 그냥 여가 선용 차원에서 만들어지는 게 영화야라고 하는 이런 구시대적인 생각은 제발 좀 버려주시고 핵심 콘텐츠 산업이라는 인식의 변화를 좀 제발 좀 가져달라는 부탁을 드리면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그 네 분의 고견 잘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일단 자유 토론이 있겠는데요. 일단 저희한테 주어진 시간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일단 발표 중에 일단 발표가 미진했거나 꼭 말씀하셔야 될 것이 있을 경우 일단 먼저 말씀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각각의 토론자들의 발표 시간은 일단은 1차적으로 1분으로 제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차나경 대표님 뭐 토론 시간에 좀 미진한 거 말씀하겠다고 하셨는데 혹시 먼저 한번 발표하실까요? 제가 아까 한국 독립예술영화관들이 붕괴 직전이라 말씀드렸고 또 90년 이전에 좋은 영화를 볼 수 없었던 예술영화를 부재하는 그런 중세 시대로 들어간다는 표현을 썼었는데요. 극장이 이렇게 한번 없어지면 뭐 또 좋은 시즌에 와서 투자를 하면 금방 만들어지겠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극장은 공간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일종의 장치 산업입니다. 그래서 이걸 복원하는 데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리고요. 조금 전에 최정화 대표도 얘기했다시피 선 하나 까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한번 무너지면 최소한 그 몇십 년 정도, 10년, 20년 시간 훨씬 필요하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었고 또 하나 저희 예술영화관들이 영화를 터는 극장이란 그 공간에 또 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역에서 뭐 이렇게 도차원, 광역단에서 한 개 정도의 예술영화관 혹은 독립영화관이 있으면서 그 영화관들이 영화를 상영할 뿐만 아니라 관객들에게 영화 도서관, 영화 미술관, 영화 박물관 같은 영화의 공공문화 도서관 기능을 해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독립예술영화관들이 공공재라는 그런 관점에서 한번 좀 접근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또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까 노벨문학상 받았던 2016년도 노벨문학상 남아있는 나날 같은 걸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예, 이 소설은 제주도 뭐 서귀포 도서관에서 검색할 수 있고 전국 모든 도서관에서 검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주도 서귀포 도서관의 종사자분들도 아마도 이 소설보다는 해리포터가 더 많이 대출이 될 거예요. 그렇지만 도서관 종사자분들도 서귀포 시민들도 제주도민들도 더 많이 대출되니까 해리포터 책을 10권 더 넣고 저 책은 빼든지 줄여라 라고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해리포터보다 남아있는 나날들이 훨씬 더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지 않으실 거예요. 굉장히 균형 있는 어떤 문화에 대한 시각과 관점이 필요하고 저희 예술영화관 관련한 정책을 새로 세울 때 정량평가만이 아니라 정성정평가 필요하다. 단순하게 예술영화관 1년 사업을 해서 영화진흥에 보고를 하고 평가할 때 왜 지난해에 비해서 관객 수가 줄었느냐 혹은 많이 늘었냐 이런 차원이 아니라 한 명 한 명의 관객을 극장에 와서 관객 경험을 나누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 있었고 그분들이 어떻게 한국 문화예술의 토대가 되는지 부분에 대한 부분들도 평가하고 이렇게 할 때 되게 중요한 지점이 있다라는 말씀을 좀 더 드리고 싶어서 아까 종합 토론에 좀 시간을 요청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혹시 조은희 상무님이나 최정환 대표님 두 분 중에서 뭐 이렇게 발표하실 분? 네, 자 그럼 일단은 저희가 조성희 상무님께 먼저 한번 좀 마이크 돌리겠습니다. 일단 마무리라고 생각도 해주시고 일단은 뭐 1분의 시간을 갖고 한번 조 상무님 좀 토론에 부탁드리겠습니다. 들리시나요? 네, 이제 최정화 대표님 아까 발표하셨던 내용 중에 한국 영화산업 총 예산이
1,053억 원에 기금 전용 183억 원에서 총 1,236억 원 예산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제 1,053억 원 예산 중에 기금법에 의해서 이제 20%까지만 전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1,053억 원의 총 예산은 변동이 없고, 그 중에 이제 변화된 게 1,183억 원 정도로 이제 전용이 된 걸로 이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183억 원의 전용 예산 중에 지난해에 영발기금을 이제 90% 감면해주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금액이 이제 90억 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올해 영화 산업에 코로나를 지원하기 위해서 쓰여질 수 있는 예산 자체가 90억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아까 최정화 대표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실제로 영화 산업이라는 것이 왜 우리가 기금이 있으니까 모든 것을 기금으로 알아서 해라고 한다는 것은 이 영화 산업에 대한 인식 자체가 굉장히 조금 너무 낮게 보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은 조금 더 과감하게 추경을 통해서라도 좀 더 과감한 재원 지원이 좀 투입이 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중장기적으로도 실제로 정부에서 좀 더 책임감을 갖는다면 영발기금에 대한 부분들을 단순히 이 업계에서만 모든 것을 의존적으로 맡겨두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정부가 책임감을 갖고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재원을 투입해서라도 영화산업을 지원하겠다라는 그런 인식들을 조금 더 가져주시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거의 시간이 다 돼가기 때문에 최정화 대표님께 좀 양해 말씀 구할 것은 저희들이 일단은 말씀을 나눌 기회가 좀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좀 많은 고견 부탁드리고요. 끝으로 고정미 교수님 자리에 계신데요. 일단은 업계의 지금 얘기들을 들으면서 같이 토론에 참가하신 어떤 일종 마무리 발언 같은 거를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여러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지금 극장 산업이 분기 들리시나요? 입에 맞춰 붙여야 되나 봐요. 더 가까이. 더 가까이 해야 되나요? 예, 됐나요? 예, 발제와 토론자들이 우리나라 영화 산업의 분기를 말씀을 하셨고, 특히 극장 산업의 분기를 많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마이크가 다 식어진 것 같은데요. 이제 들리시죠? 발제자와 토론자분들이 우리나라 산업에 안 들리는 모양인데. 들리나요? 됐습니다. 굉장히 영화 산업이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이 시기에,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지 않으면, 우리나라가 전 세계 그 영화 산업의 대열에서 좀 밀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그동안에 많은 역할을 했었고 또 많은 업적을 쌓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최근에 팬데믹을 제대로 극복하지 못하면 추락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적극적인 배려가 필요하고, 특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코로나 팬데믹이 끝났을 때 용수철 효과에 의해서 급격하게 시장이 팽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요는 엄청나기 때문에 이거를 대비를 또 해야 되고, 또 OTT 수요도 많아질 가능성이 있어요. 영화의 제작 부분에서 디즈니 플러스가 들어오고 또 여러 그 OTT 업체들이 한국에 들어오면 한국 제작이 점점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단기간에 버티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이 단기간 동안에 정부가 이 빠른 시일 내에 지원을 하지 않으면 분기가 되고, 그러면 이거는 외국 영화 제작사에 의해서 대체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같이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마이크 상태가 썩 일단 고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말은 너무너무 잘 들린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굉장히 많은 시간 일단 발제와 토론해 주신 조윤 교수님과 그 다음에 네 분의 토론 참가자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끝으로 본 토론회를 만들어 주신 최영도 의원님과 그다음 박정호 의원님께도 다시 한번 여장으로서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영화는 여러분들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은 지난 모든 시간에 저희 국민들에게 가장 친근한 벗이었고 또
쉴 수 있는 그늘이었고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위기 상황이 왔을 때 아까 맨 마지막에 저희 최정화 대표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냥 여가 산업의 어떠한 것들 내지는 극장은 대기업이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사실은 그 본격적인 지원들이 좀 미비해지면서 정작 결과적으로는 국민들의 친구고 국민들의 쉴 곳을 되찾지 못했던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번 하게 됩니다. 어쨌든 앞으로도 저희 영화인들은 일단 정상화의 과정에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열심히 산업에서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만들어주신 두 분 국회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오늘 토론회를 마치고 마이크를 최영도 의원님께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시간 감사합니다. 오늘 많은 걸 배웠고 제가 막연하게 생각했던 것은 확실하게 다시 일깨워주고 또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해줘서 앞으로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우리들의 모든 순간에 영화가 있었는데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올해가 결혼 31주년이었습니다. 결혼 31년 동안 이 가족이 이제 숫자가 늘어나고 하면서 그 모든 순간에 매주 말은 영화와 함께 했던 것 같습니다. 영화를 쓰고 한번 소비 형태를 분석해 봤더니 영화 보고 영화관 근처에서 사 먹고 외식하고 이랬던 것이 우리 소비의 상당 부분이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 막연한 감각으로 사실 시작한 일인데 실제로 이 영화 산업, 특히 극장 산업이 영화 개봉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오늘 깨닫게 되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이 마스크를 쓰고 답답하지만 우리의 모든 순간에 영화가 있었듯이 우리가 영화를 통해서 깐느에도 가보고 영화를 통해서 지중해도 가고 영화를 통해서 고구려 시대를 가보기도 하고 우리 영화를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자유의 상상의 나래를 다 펼칠 수 있고 그래서 행복했었는데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이런 행복했던 순간이 다 날아가고 그런 과정에서 그걸 가능하게 했던 기본 플랫폼 극장이 사라지고 극장이 사라지니까 구도심이 사라지는 이런 악순환을 지금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빨리 끊도록 하겠습니다. 뭐 저는 야당의 초선 의원이지만 우리 박정우 의원님은 또 여당의 재선의 간사시고 상당히 유력한 의원이셔서 이 참 제가 힘을 합쳐서 오늘 해주신 귀중한 좋은 그 말씀을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이제 코로나 1차 추경을 했는데 추경할 때 보면은 참 이 토론을 좀 진작했으면 좀 더 치열하게 맞붙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문체부도 그 추경 때 우리 영화업계라든가 극장 산업이라든가 이런 쪽에 의견을 충분히 듣지 못했습니다. 못하다 보니까 기재부 예산에서 그냥 일자리 예산을 만들어가지고 실제로 뭐 문체부도 뭐 그 권한이 없는 그런 상황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침 예결위원이어서 몇 가지를 따지고 했습니다만 충분한 준비가 되지 못해서 그걸 끝까지 싸우지는 못했습니다. 뭐 오로지 그 몇 개 일자리 숫자를 만들기 위한 이 재정당국에 여기에 너무 우리 체육 전체 예산이 추경도 휘둘렸던 그건 저희들로서도 부끄러운 일이고 또 문체부로서도 각성해야 될 일 같습니다. 오늘 지금 조희영 교수님, 고정윤 교수님, 최나경 대표님, 조성진 상무님, 최정화 대표님 모두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해주신 이 생생한 자료들이 극장 매출 순위라든가 또 전 세계 극장에 대한 지원 방안이라든가 또 지금 이 극장이 무너지면 OTT도 그리고 영화산업 전체도 그것이 위축된다든가 하는 이런 이야기들은 정말 그 하나의 정책 자료적으로 생생하게 낼 수 있는 이야기 같습니다. 특히 지금 영화발전기금에 대해서는 박정호 의원도 이제 인장 발의를 내시고 저희 같은 경우는 또 다른 방식으로 재원을 출연할 방법이 없는지를 법안을 내고 있는데 이런 것도 우리 문화 이 산업이 영화 산업이 지금 핵심 콘텐츠 산업이고 이게 우리 지금 코로나19로 타격받은 그 도심 우리 모든 이웃들의 살림을 살리는 기본적인 소재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리 영화 산업의 빈약한 예산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고요. 특히 프랑스, 영국, 독일, 우리로서는 중요한 모범 국가이고 벤치마크 국가인 이 국가들의 사례는 앞으로 재정 당국과 예산 문제를 다툴 때 귀중한 자료가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급해서 이제 마쳐야 될 것 같은데 장시간 감사합니다. 오늘 해주신 토론은 저희들은 이 토론 내용은
저희 박정우 의원실과 저 유튜브를 통해서도 다시 많은 사람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했던 것 중에서 저희들도 정리하겠습니다만 혹시 미진했거나 다음에 저 사람들이 이해를 좀 잘 못하고 있다 싶은 게 있으면은 짧은 메모로 정리해 주시면은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정부와 또 재정당국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 영화 산업을 정상화하기 위해서 극장을 정상화하고 그래서 지역 경제를 제대로 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혼자 힘으로는 힘들 텐데 박정훈 간사가 옆에 계셔서 든든하고 우리 도정원 위원장도 이해심이 두텁고 우리 야당의 간사인 또 이달군 장관도 아주 행정에 큰 경험이 많으신 분들이고 해서 아마 우리 영화 산업계에 실망시키지 않을 겁니다. 저희들 많이 도와주시고 특히나 우리 최영도 의원실, 박정우 의원실은 수시로 문을 두드리시고 필요한 일들은 자료를 청구하시고 또 필요한 여러 자료를 주십시오. 그래서 문체부를 주동하고 또 재정당국과 맞서서 꼭 필요한 예산을 적정하게 이 재정을 500조, 600조씩 하더라도 재정을 제대로 써야 되는데 이렇게 문화산업계, 영화산업계 절절한 그리고 외국과 비교해 보더라도 매우 분명한 이 근거가 있는데 그런 근거 없이 일자리 몇천 개 만든다고 6개월 뒤에 정발할 일자리들입니다. 그런 거 만든다고 재정을 쓰는 걸 보면은 참 숨이 답답한데 그걸 제대로 다투지 못한 것은 저희 공부를 충분히 안 한 탓도 있지만 지금 이렇게 절절한 사연들을 우리 의원실을 교육시키고 가르치고 막 이래 가지고 계속 좀 이 채찍을 좀 해둘러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그냥 혼내지만 마시고 우리가 재정당국과 맞서서 이런 예산 지원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그런 분명한 근거 자료들, 설득 있는 자료들을 좀 많이 제공해 주십시오. 장시간 감사합니다. 제가 시간을 오히려 많이 오버했는데 오늘 해주신 말씀 잊지 않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박정우 의원실과 함께 우리 문체위 위원들, 전 의원들이 우리 영화산업의 발전, 우리의 모든 순간에 있었던 영화의 기억, 또 영화의 미래, 한국 영화 미나리와 기생충 그리고 많은 영화가 이룬 그 성과들이 더욱 빛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